여러분, 벌통안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듯한 긴박함이 느껴지죠? 이때부터 일벌들의 행동이 180도 달라집니다. 평소처럼 꽃가루를 떠다니는 게 아니라 여왕벌을 향해 총공세를 펼쳐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바로 여왕벌 주변 감시벌이 생긴다는 겁니다. 6부터 8마리의 일벌이 여왕벌을 둘러싸고 24시간 밀착 경에 들어가요. 이 경호벌들은 여왕벌의 뒤를 밟듯이 꼭 붙어 다니며 다른 일벌이 접근하면 즉시 제지합니다. 아주 엄격한 VIP 출국 수속이죠. 그리고 다음날 가지고 나타나는 게 바로 여왕벌 살찌우기 프로젝트입니다. 일벌들이 여왕벌에게만 특별한 로열 젤리를 하루 종일 강제 급식해요. 보통 여왕벌은 하루 1000부터 1500회 정도 먹지만 교미비행 3일 전부터는 2000회 이상 폭식을 합니다. 살이 찌어야 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징후 하나, 바로 여왕벌의 다리에 꽃가루가 붙지 않는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다리에 꽃가루 무더기가 붙지만 이 시기에는 깨끗해요. 이건 여왕벌이 출국 전날까지만 일을 하고 그 이후로는 전적으로 교미만을 준비한다는 증거죠. 일벌들이 더 이상 채밀 활동을 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벌통 입구에서 뭔가가 심상치 않아집니다. 바로 수벌들의 대기열이 생기는 거예요. 오후 2시쯤부터 수백 마리의 수벌들이 벌통 근처를 맴도는 겁니다. 이 수벌들은 여왕벌이 나올 날짜를 알고 미리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팬미팅 대기줄처럼요. 그리고 그날 오후 가장 중요한 징후가 나타납니다. 바로 여왕벌의 신음소리입니다. 일반인은 잘 못 들리지만 숙련된 양봉가는 퀴익 하는 낮은 울림을 들을 수 있어요. 이 소리는 여왕벌이 나 지금 나갈 준비됐어 라고 일벌들에게 알리는 신호예요. 벌통. 아니 그 소리와 함께 일제히 들썩이기 시작하죠. 자, 여기서 한번 상상해볼까요? 여러분이 벌통한 CCTV를 들여다보고 있다면 여왕벌이 서서히 뒤꿈치를 들고 체중을 앞으로 쏠리는 모습을 목격하게 돼요. 마치 출발선에선 육상선수처럼요. 이 순간 일벌들은 길을 터주기 위해 여왕벌 앞에 사삭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왕벌이 날개를 활짝 펼치는 순간 온 벌통이 잠시 숨을 죽입니다. 드디어 교미비행의 막이 오르는 거예요. 여왕벌이 날아오르자마자 벌통 안은 허탈함과 안도감이 뒤섞인 묘한 정적에 휩싸입니다. 마치 아이를 대학 보낸 부모의 심정처럼요. 그런데 여기서 관찰할 점 하나, 남아있는 일벌들이 갑자기 교미비행 잔치를 시작합니다. 벌통 안에서 팔자비행을 하며 축하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축제가 아니에요. 일벌들이 여왕벌이 무사히 교미를 마치고 돌아오길 기원하는 의식으로 보입니다. 마치 힘내, 우리 여왕이라는 응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왕벌이 교미를 마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벌통 입구에서 놀라운 장면이 벌어집니다. 일벌들이 여왕벌을 향해 기립박수를 치는 겁니다. 수천 마리의 일벌이 날개를 후 하고 한번 크게 흔들면서 여왕벌을 맞이해요. 진짜로 기립박수 소리가 날 정도로요.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여왕벌이 알을 낳기 시작할 때입니다. 일벌들이 즉시 알 보호대를 형성하면서 여왕벌 주변을 360도로 감싸요. 이 모든 게 여왕벌 교미비행 전후로 벌어지는 놀라운 징후들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벌통을 볼 때 단순한 소음이 아닌 하나의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직접 이 장면을 목격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전하는 실전 팁을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날씨 체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왕벌은 맑고 바람이 거의 없는 날에만 교미비행을 나갑니다. 특히 기온이 20도 이상일 때 가능성이 높아요. 구름 한 점 없는 날을 노려보세요. 두 번째는 시간대입니다. 여왕벌은 절대 아침에 안 나가요. 오후 1시, 4시 사이가 황금 타임이에요. 그때가 수벌들도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이거든요. 세 번째 팁, 벌통 앞에 작은 의자 하나를 준비해보세요. 교미비행은 5분 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켜봐야 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여왕벌은 같은 장소에서 여러 번 교미를 합니다. 첫 번째 비행 후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나가요. 이걸 2부터 3번 반복하죠. 네 번째 팁, 카메라 준비입니다. 교미 비행은 벌통에서 20부터 30m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망원 렌즈 없이는 도저히 볼 수 없어요.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안전수칙, 교미 비행 중인 여왕벌을 방해하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이 다가가면 수벌들이 공격할 수 있어요. 최소 50m는 떨어져 있어야 해요. 여섯 번째, 벌통 소리 듣기 연습을 해보세요. 교미 비행 직전에는 벌통 안소음이 확 달라집니다. 마치 제트기 이륙 직전처럼 부우 하는 저음이 들려요. 일곱 번째, 일벌들의 비행 패턴을 관찰하세요. 교미 비행 날에는 일벌들이 평소보다 더 빠르게, 더 높이 날아다녀요. 마치 길 안내를 하듯이요. 그리고 여덟 번째, 여왕벌 돌아오는 길도 놓치지 마세요. 교미를 마친 여왕벌은 벌통 입구에서 잠시 멈칫합니다. 마치 나 돌아왔어 라고 알리는 것처럼요. 이때 일벌들이 벌통 입구의 일렬로 서서 여왕벌을 맞이합니다. 마치 입장 하는 군대식 인사처럼요. 이 장면이야말로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에요. 아홉 번째 팁, 기록하기입니다. 여왕벌이 교미 비행 나간 시간, 날씨, 기온, 횟수 등을 꼼꼼히 메모해두면 다음 해에 같은 날 예측이 가능해요.
10번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인내심이에요. 여왕벌 교미비행은 한 해에 한두 번만 볼 수 있는 청음 같은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기다림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이 모든 팁을 지킨다면 세상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자연현상 하나를 목격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바로 여왕벌의 첫 비행입니다. 여러분, 여왕벌이 교미를 마치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알 낳기입니다. 그것도 정확히 24시간 안에요. 이 알은 바로 수정된 알이에요. 교미 중 받은 정자를 평생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쓴다는 거 아시죠? 한번 교미로 이부터 5년은 알을 낳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슴 뭉클한 사실이 있습니다. 교미를 마친 여왕벌은 다시는 밖에 나가지 않아요. 평생 벌통 안에만 머무르며 알만 낳는 거죠. 마치 한 번의 사랑으로 평생을 바치는 여주인공 같지 않나요? 일벌들은 그 여왕벌을 위해 평생 먹이를 주고 보호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교미 비행을 나간 여왕벌이 돌아오지 못할 확률이 30%라는 겁니다. 매 교미마다 여왕벌의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벌들은 여왕벌이 돌아오면 더욱 극진히 모십니다. 마치 전쟁에서 돌아온 영웅을 대하듯이요. 이때 느껴지는 그 감동,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벌통을 볼 때마다 이제 단순한 곤충이 아닌 하나의 문명을 떠올리게 될 거예요. 그들만의 언어, 그들만의 문화, 그들만의 사랑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벌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이 거대한 자연의 순환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이 드라마의 일부가 되는 거죠.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자연과의 연결고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번에 벌통을 보면 혹시 오늘이 교미비행 날인가 하고 한 번 더 바라봐 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은 여왕벌 교미비행의 모든 징후를 알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벌통을 보면 단순한 소음이 아닌 한 편의 영화를 보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벌통을 방문하게 된다면 꼭 기억하세요. 조용히 멀리서 존중의 마음으로 지켜봐 주세요. 그게 여왕벌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니까요.